파이썬 코딩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 짓기라고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름 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품격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 분야의 전설적인 프로그래머죠. 필 칼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진짜 어려운 건 딱 두 개다. 캐시 무효화, 그리고 이름 짓기. 와, 캐시 무효화랑 이름 짓기를 같은 레벨에 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진짜 프로그래머들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대체 왜일까요? 그냥 이름 하나 붙이는 건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고 중요할까요? 그건 말이죠. 이름이 그냥 이름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코드의 의도와 구조를 담아내는 뭐랄까 코드의 얼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름 짓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파이썬에서 쓰는 핵심 스타일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코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떤 함정들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그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름이 엉망인 코드는요, 혼란 그 자체죠. 요지보수는 당연히 어렵고 버그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건 그 코드를 보는 모든 개발자한테 부과되는 세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던가 데이터1, 템프 이런 이름들. 당장은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아니면 다른 동료가 그 코드를 볼 때마다 이게 대체 뭐였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시간. 그게 전부 다 비용이고 빚으로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름을 잘 지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게 정말 개발자한테는 거의 슈퍼파워 같은 거거든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4가지 핵심 이점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첫째로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코드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거죠. 둘째, 가독성이 확 올라가니까 새로운 팀원이 와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셋째, 유지보수가 정말 쉬워져요. 디버깅할 때 헤맬 일이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이름에서 오는 오해를 막아주니까 버그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이 그냥 calc가 아니라 calculate shipping cost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봐도 배송비 계산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잘 지은 이름의 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진짜 실용적인 도구들을 한번 챙겨보죠. 바로 파이썬의 핵심 명령 스타일입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 같은 거예요. 코드를 딱 봤을 때 질서정연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 표는 그냥 화면 캡처해두셔도 좋습니다. 파이썬 이름 짓기의 핵심 치트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변수와 함수에는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로 잇는 스네이크 케이스. 둘째, 클래스에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파스칼 케이스. 마지막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수값에는 전부 대문자로 쓰는 어퍼 케이스입니다. 간단하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먼저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어들이 뱀처럼 밑줄로 쭉 이어져 있죠? 모든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요. 이건 파이썬 코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변수나 함수를 만드신다면 그냥 기본값으로 이 스네이크 케이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유저 언더바 네임이나 calculate 언더바 average처럼요. 다음은 파스칼 케이스입니다. 각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쓰는 방식이죠. 이건 언제 쓰냐? 바로 클래스를 만들 때 씁니다.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나 빵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 프로필이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처럼 딱 봤을 때 이건 뭔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일종의 시각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퍼케이스. 이건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전부 대문자로 썼다는 건 한마디로 절대 건드리지 마 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코드 중간에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값,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는 값들을 사용해요. 맥스 사이즈 같은 것들이요.
약속된 값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야겠죠? 변수, 함수, 클래스, 상수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변수부터 보시죠. 왼쪽에 x는 존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x가 대체 뭘까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커스터머 언더바 네임이라고 써주면 어때요? 아, 고객 이름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스네이크 케이스를 써서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이름의 힘이에요. 함수는 어떤 동작을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동사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def, calc, d 이게 뭘 계산한다는 걸까요? 알 길이 없죠. 반면에 def calculate shipping cost all the details라고 하면 아, 주문 정보를 가지고 배송비를 계산하는구나 하고 그 기능이 머릿속에 바로 그려집니다. 훨씬 명확하죠.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은 당연히 명사여야 합니다. 핸들 데이터. 데이터를 다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정체가 뭔지 애매하죠. 하지만 유저 프로필이라고 하면 어때요? 파스칼 케이스로 딱 써주니까 아, 이건 사용자 프로필이라는 개념을 담는 틀이구나 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입니다. 소문자로 max equal 100이라고 쓰면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 헷갈리죠. 누군가 실수로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max connections equal 100처럼 전부 대문자로 써주면 아, 이건 최대 연결 개수를 나타내는 고정값이니까 절대 바꾸면 안 되겠다 하고 모두가 약속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다듬고 또 이름 지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은 뭐가 있는지 마스터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포문 안에 I 같은 경우를 빼면 한 글자 이름은 절대 안 돼요. 둘째, 데이터, 템프처럼 너무 막연한 이름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USR처럼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추격어도 금물. 넷째, 유저 1, 유저 2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리스트나 딕트처럼 파이썬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덮어 쓰는 건 이건 정말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 하나를 지을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첫째, 이 이름 명확한가? 이름만 봐도 용도가 딱 떠오르나? 둘째, 발음하기 쉬운가? 동료랑 말로 설명하기 편한가? 셋째, 검색하기 쉬운가? 나중에 코드에서 찾기 편한가? 마지막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우리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들과 결이 맞는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름 짓는 수준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명확성, 일관성, 그리고 간결성입니다. 이름은 그 뜻이 명확해야 하고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스타일이 일관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너무 길지 않고 간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은 코드를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결국 좋은 코드를 쓰는 건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코드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짓는 모든 이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 사건, 배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코드는 과연 어떤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